1979년 가을 뉴햄프셔 낡은 버스 한 대가 수련원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한 명씩 내렸어요. 허리가 굽고 발걸음이 느리고 그중 한 명은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노인들이 수련원 앞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었어요. 지팡이도 없어졌고 시력이 좋아졌어요. 청력은 향상됐고 악력은 세졌습니다. 체중이 평균 1.5kg 늘었어요. 사진을 본 외부 관찰자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꿨을 뿐입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앨런 랭어의 마음의 시계라는 책입니다. 저자 앨런 랭어는 1981년 하버드 심리학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예요. 34살의 종신교수가 됐고 마음 챙김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40년 동안 마음과 몸의 연결을 연구했고 논문만 200편입니다. 그리고 1979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으로 그걸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한계들,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있으세요? 계단 오를 때 예전이랑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딘가 뻐근하고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쩔 수 없지, 나이니까. 아니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거지? 뭘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느낌.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늙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앨런 교수가 평생 가지고 다닌 질문이 있어요. 노화의 부정적인 효과들. 진짜 시간이 만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화에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 읽게 했어요. 쇠약함, 느림, 기억상실 같은 단어들이요. 그리고 15분 후에 걷는 속도를 측정했어요. 단어를 읽기 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단어만 읽었을 뿐인데 몸이 반응했어요. 반대 실험도 했어요. 활력, 에너지, 강함 같은 단어를 읽게 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생각이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랭어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제한한 건 주로 몸이 아니라 몸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었다. 그럼 믿음을 바꾸면 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랭어는 그걸 직접 실험했습니다. 1979년 9월 오하이오 지역 신문에 광고가 하나 실렸어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6박 7일간 활기차게 생활할 7, 80대 남성을 모집합니다. 노인들은 지원했어요. 모든 경비는 무료였거든요. 버스를 타고 뉴햄프셔 수련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1959년이 펼쳐졌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전부 이 노인들이 50대 시절 사진이었고 지금 모습이 아니라 20년 전 사진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1959년 유행했던 노래들, 도여있는 잡지와 신문, 전부 1959년도 것들입니다.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1959년 방송이었어요. 그리고 앨런 랭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959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나이가 아닙니다. 20년 전 나이로 생각하고 행동해 주세요.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이인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했겠죠. 근데 공간 전체가 1959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뉴스를 보면서 지금 뉴스인 것처럼 열띠게 토론하고 1959년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흔들고 1959년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부축을 받아야 했던 노인이 이틀째 되는 날 혼자 밥을 차렸어요. 며칠 뒤엔 자기들끼리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고요. 자세가 펴졌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랭어가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좋아졌어요. 청력이 향상됐고 기억력이 올라갔고 악력이 세졌고 유연성이 좋아졌고 체중이 평균 1.5kg 늘었습니다. 지능검사에서는 실험군은 63% 향상되었어요. 심지어 목주름, 눈가주름까지 개선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수련원 앞마당에서 대학원생들이 미식 축구공을 던지고 받고 있었어요.
랭어가 짐이라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캐치볼 해보시겠어요? 짐이 대답했어요. 해볼게요. 짐이 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캐치볼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지팡이를 짚고 왔던 그분들이요. 랭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산다. 나중에 외부 관찰자들에게 실험 전후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입니까? 전원이 실험 후 사진이 더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에요. 아무 약도 없고 아무 수술도 없고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도요. 근데 이 실험 한국에서도 재현됐습니다. 2013년 EBS 다큐 황혼의 반란 3부작이에요. 평균 나이 82세 노인 5명.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서너 걸음도 힘들던 분이 실험 후 지팡이 없이 걸어 다녔어요. BBC에서도 재현했습니다. 참가자 6명 전원이 신체적으로 젊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실험이 있어요. 이번엔 몸이 아니라 뇌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피아노 실력이 늘었어요. 뇌 스캔으로 직접 찍어서 증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십시오. 하버드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 알바로 파스쿠알.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서 2시간씩 실제로 손가락으로 연주 연습을 해요. 두 번째 그룹은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근데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아요. 악보만 보면서 머릿속으로만 연주를 상상합니다. 딱 5일 후 두 그룹의 뇌를 스캔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그룹의 뇌 변화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손가락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그룹도 실제로 연주한 그룹과 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뀐 거예요. 생각만으로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뇌 스캔으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두 실험이 같은 말을 해요. 반복되는 생각이 뇌를 바꾼다. 뇌가 바뀌면 몸도 바뀐다. 그럼 이 질문이 떠오르겠죠.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지?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의도한 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자동이에요. 어제 했던 걱정,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불안, 별 이유 없이 올라오는 두려움, 이걸 7년 동안 의도적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감사 책임자가 있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죠. 억대 연봉에 안정된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직원들이 찾아와서 떨면서 말했어요. 조직 내부에 수십억 규모의 불법 대출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 순간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스쳤을까요? 내가 이걸 신고하면 나는 이 조직에 남을 수 없겠는데? 그래도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기관과 검찰에요.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7년간의 수사와 소송, 신변 위협, 인사 압박.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예요. 그 소송 중에서도 매주 회의 때문에 자신이 고발한 임원과 같은 회의실에 앉아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회의 시간 전에 차 안에 혼자 앉아서 힘이 되는 문장들을 10분 이상 소리내서 읽었어요. 나는 오늘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야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그걸 매주 7년 동안. 하버드 피아노 실험과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반복한 것이 뇌에 실제 흔적을 남기는 것. 이분의 뇌는 그 7년 동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다짐에 최적화되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법행위는 법적 처벌로 멈췄습니다. 그 반복이 그를 버티게 했고 그가 바꾸려 했던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앨런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눈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안경을 맞춰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 나빠진다고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몸에 신호를 보내요.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는 믿음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몸을 이끌어요. 반대로 내가 아직 충분히 강하다는 믿음, 내 몸은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뇌 내에는 계속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 이게 반복될수록 뇌는 거기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랭어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꾸준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명은 7년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7년이에요. 약도 아니에요. 수술도 아니고 생각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문장 하나를 정하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생각 딱 하나.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강하다. 내 몸은 매일 회복하고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모든 가슴에 와닿는 문장으로요. 둘째, 하루 한 번 그 문장으로 돌아오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리내서 읽어도 좋고, 핸드폰 배경 화면에 놓아도 좋고, 잠들기 전 눈을 감고 느껴도 좋아요. 방법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무식하게 반복하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뇌가 새로운 경로를 뚫는 중이니까요. 하버드 피아노 실험에서도 뇌가 박히는데 딱 5일 걸렸어요. 5일입니다. 1979년 가을, 뉴햄프셔 수련원 마지막 날. 실험이 끝나고 노인들은 다시 버스를 탔어요. 들어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 가방을 직접 들고 걸어 나갔어요. 앨런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어디에 마음을 놓던 신체도 그곳에 같이 놓이게 된다. 이 실험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BBC에서, EBS에서 결과는 매번 똑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이 따라와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뇌가 새 경로를 뚫는 중이니까요. 뚫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계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